안녕하세요. 2100년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세화 해녀 민속 5일장 리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물속의 우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해양청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총 2.4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에게 맞춰진 해안 도시는 해수면 상승 시 거대한 쓰레기가 되어 해양 생태계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소라 껍질은 소라가 죽어도 여전히 소라계의 안식처가 되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소라 껍질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해수면 상승이 되더라도 건물이 인간에게 버려지더라도 여전히 다른 생명체들의 쉘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 시 조간대에 생활하는 생태계는 육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인해 서식지 이동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부식된 건물은 무너져 서식지의 환경을 위협합니다.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에서 나온 탄산칼슘은 바닷속에 녹아 갯녹음 현상을 만들고 해양 생태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까운 미래의 해안 도시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해안마을이 55.3%를 차지하며 지대가 낮아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세와리의 해안마을도 2150년에는 절반이, 2200년에는 대부분이 잠기게 됩니다. 저희 사이트인 제주시 세화해녀 민속 5일장은 세화해변 앞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면이 1m만 상승하더라도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화 5일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장날이 열리는 하루를 제외하고 나흘간은 사람이 찾지 않고 있어 어둡고 삭막한 공간 탓에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골칫거리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폐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흘간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버려질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이 장소를 사이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와리는 모래해안과 안반해안 둘 다 가지고 있어 조류, 어류, 해조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생물에 대한 크기, 서식지 위치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건물의 3가지 시간 단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만 사용했던 건물, 리노베이션 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게 될 건물, 그리고 인간은 떠나고 해양 생물의 쉘터로 넘겨질 건물입니다. 세화해녀 민속 5일장이라는 이름처럼 해녀의 공생정신을 이어받고 다시 해양 생물을 통해 해녀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해양 생물은 표면이 거친 단단한 암석에 부착하거나 바위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라브, 벽, 기둥, 보 등 건물의 틈을 형성하고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해초와 산호가 부착할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만 존재하던 기존 건물 전체에 틈을 만들고 2개의 교차되는 램프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시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잇고 하나는 자연의 공간들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2개의 램프를 사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서로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틈을 만드는 데 있어 해양 생물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보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생물들은 틈 사이를 지나가고 부착하고 숨는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저희는 기존 5일장의 철골 기둥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철골 기둥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폐가 콘크리트를 품칠하였고 보강을 위해 4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철골 기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둥 사이의 부재는 보강 기둥을 고정하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슬라브와 벽은 현무암 폐각 개비온으로 되어 미시적인 틈을 형성하며 그 위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흙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거친 표면의 재료들은 지상 식물들을 비롯하여 산호, 해조류가 부착하기에 적합합니다. 폐각 콘크리트는 뿜칠로 시공하여 방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특허가 등록된 기술입니다.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철골 기둥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녹슬지 않고 강성이 우수해 매입 철근으로는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무암 폐각 개비온은 제주 돌담에서 착안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미세한 틈에 의해 해류를 적게 방해합니다. 장날에는 사람들이 공간을 채우고 이용할 것이며 해녀의 쉼터와 해초 건조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산의 공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생물들은 틈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은 방치되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은 사람과 공존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공존을 인식하고 실현하게 됩니다. 이제 해수면 상승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각 생물이 점유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주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2024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인간과 나비, 유채꽃 등의 식물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지만 2050년이 되면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바닷물과 접하는 곳의 식물들은 죽어 염습지의 영양분이 되며 소라게와 따개비가 들어오는 생태계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후 물이 다 차게 되면 인간은 떠나고 해양 생태계 쉘터가 됩니다. 평면도에서 시장 공간과 자연 공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는 해녀들의 작업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의 램프에는 시장 공간이 다른 램프로는 자연 공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램프는 교차되고 교류하며 건물을 형성합니다. 3층에는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볼 수 있고요. 2050년에는 그라운드 레벨의 물이 잠길 것으로 예상되며 2100년에는 1층 시장 부분이 물에 잠겨 해양생물이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00년에는 1층이 다 잠기고 2층 일부가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면도에는 지면에서 시작하여 교차되는 두 개의 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정은 인공 구조물로 채우는 대신 굴곡진 조경 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 해안선을 만듭니다. 이는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면서 범람, 퇴적 과정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염습지가 형성되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의 중정 공간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면서 공존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소라가 죽어도 여전히 소라게의 안식처인 소라껍질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새와 해녀 민속 5일장은 해수면 상승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해수면 상승 대비 시나리오에서 접근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주 5일장 부지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접목을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고민했을 때 이게 제주 5일장이라는 그 장터 이용을 좀 다양한 다기능을 살리기 위한 접근으로서 했다고 보는데 일단 그걸 좀 확장을 시켜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주변에 다른 자연 지형도 잠기잖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해양생물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나 레퓨지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인간의 이용성을 고려해서 뭐 중요한 해법이라고 보는 건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모래 해안과 안반 해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모래 해안에도 생물들이 많지만 안반에 더욱 많이 붙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 제주 세와리에 있는 그 해안가 지역을 봤을 때 이 지역이 좀 안반도 있었고 어느 정도 모래도 있어서 그 사이트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그 5일장 이외에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이트가 사실 마땅히 없었어서 저희는 이걸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뭐 개비온을 활용하거나 틈이나 뭐 거친 표면을 형성했던 이유가 주변 건물들이 다 매끈매끈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포장된 부분에서 또 안 좋은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어떤 탄산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버려져 있는 이 건물을 조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면서 또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들이 해양생물이 더 원활하게 이용하고 더 매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쉘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 그 5일장 건물은 사진에서 보면은 그냥 단층의 약간 가설 구조물처럼 보여요. 보면은 이제 거기 있는 그냥 철골 기둥이 있는 것 같고 그 철골 기둥을 재활용하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안하신 건물은 2개층 내지는 3개층 정도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구조물에다가 덧붙여서 철골 기둥을 더 세우고 위쪽으로 이렇게 증축하는 걸로 일단은 보신 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더 건물을 늘려가는 거는 어쨌든 그걸 짓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저희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에서 어떤 좀 생각들이 있었는지. 네, 그 단층인데 좀 높은 단층의 그 5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지금 되게 빽빽하게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철골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다시 그 증축할 때 이용을 하겠다라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럼 약간 지금 있는 부재들의 재배치를 통한 네, 어느 정도 리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부분의 기둥 위치는 그대로 그 기둥 위치이긴 하는데 아마 그 뺀 부분에서 증축을 하면서 좀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실 아주 미래를 생각하고 아까 그 소라 껍질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껍질만 남겨지더라도 나중에 어떤 다른 그 생태 다른 그 생물들의 그 거주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어떤 거주 환경으로서의 지금 지어질 때부터 그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될 것이 예상되는 곳에서는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제와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는 이 투시도와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좀 시나리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생태계를 위한 거주지로서의 가능성 같은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뭔가 계속 다른 상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건축이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